안녕하세요. 대업에서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GSE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GSE를 분석하기 전에 제가 흥구석유나 중앙 에너비스 같은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을 분석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히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는 이 장초반에 제가 분석 영상을 드렸는데 이 급등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뒤에 지금 13%가량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석한 그런 흐름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 사실의 단기적인 변동성 관련된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유가가 상승을 해주면서 이 석유 관련된 종목들이 단기적인 변동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장기적인 관점을 보더라도 이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수요적인 측면에서 증가가 되면서 이 중장기적인 관점도 유효하게 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공급과 수요에 대한 전망을 드리면서 앞으로 GSE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수급적인 측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외국인이 계속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죠.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49인 이하 소수 집단입니다. 이러한 소수 집단의 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어떠한 재료성 부분에서 확실하거나 이 기업의 성장성, 산업의 성장성이 확실해야 이 사모펀드에 돈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모펀드가 매집 시기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매집 시기는 언제가 될 수 있을지, 자, 이 부분은 영상을 통해서 계속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이 중요하다. 특히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들어올 때 이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이 시리아 이란 영사관 폭격에 관련된 기사를 가져왔습니다. 앞서서 도입부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리아 주재의 이란 영사관이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이 국제 유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공급에 대한 차질이 생긴 겁니다. 최근에 또 어떤 이슈가 존재를 했었냐? 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정유소를 공격했다라는 이슈로 다시 한번 공급 차질 때문에 유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대략적으로 3개월에서 4개월 전만 해도 유가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었죠.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 홍해 후티 반군의 홍해 공격에 이어지면서 이 부분이 이 공급의 차질을 발생시키면서 유가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이냐? 자, 유가는 수요와 공급 중에서도 공급이 굉장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공급적인 측면 넘어가도록 하고, 그렇다면 유가가 과연 이 GS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 선은 유가의 동향이고, 보라색 선이 GS입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하죠. 유가가 상승하면 GSE가 상승한다. 유가가 하락하면 GSE도 하락하는 경향이 크다까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제조업 지수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유가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드렸냐면 이 공급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수요도 중요합니다. 이제 수요 관점에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보고 있는 표 자체가 미국의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제조업이 얼마나 튼튼하냐, 자, 이 뜻을 얘기를 하는데, 현재 예측치가 48.5였습니다. 하지만 실제가 50.3을 기록을 해 주었죠. 자, 그래서 50을 넘었기 때문에 이 경기 확장, 이 경기가 좋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지수 자체가 50을 넘었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미국은 이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시기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조업 지수를 통해서 유가와는 또 어떻게 상관관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냐? 이 제조업 경기가 좋다라는 뜻은 결국에 이 기름을 더 많이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유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고 이 가격까지 상승하는 그런 전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의 경기 상황도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중국의 제조업 지수를 가져왔습니다. PMI 지수라고도 합니다. 미국과 비슷하게 예측치보다 실제가 높게 나왔습니다. 예측치 자체가 50.1이었는데 실제가 50.8을 기록을 해주면서 이 제조업 지수가 상승하는 이 측면을 통해서 중국의 경기도 상승할 것이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원유가 수요가 증가하면서 유가도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유가의 동향을 좀 보게 되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하기로 1.5% 이상 유가가 상승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도 소폭 상승해주는 모습을 이어주고 있는데, 제가 23년부터 전망을 드렸었죠. 24년 같은 경우에는 유가는 이 상방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할 것이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이 수급적인 측면에서 타이트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수요도 견조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드렸었는데, 현재 이 부분이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강한 상승에 대한 포인트, 다시 말하면 뭐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 시기가 될 수 있는 그 부분이 바로 이 중국 경기 회복세입니다. 현재 뭐 0.25% 가량 기준금리를 또 인하를 했었죠. 그래서 이 부동산 경제를 살리면서 이 중국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는 상황인데, 이 결국에는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모습이 가셔야되면, 다시 말하면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세가 될 수가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좀 횡설수설 얘기를 한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유가 같은 경우 24년 상반기에 대한 모멘텀이 더 강하게 존재를 하고,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매집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 포인트는 바로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돼야 된다. 자,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앞서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23년부터 유가와의 동향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파란색 선이 유가라고 했고, 보라색 선이 GSA 주가라고 설명드렸습니다. 100%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동행하는 경향이 좀 크죠. 유가가 상승할 때 GSA 주가도 상승하는 경향, 유가가 하락할 때 GSA 주가도 하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가가 조금 더 선행해서 GS의 주가에 선행해서 움직인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방향성에 따라서 GS의 주가 흐름도 우리가 파악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제가 24년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 다시 반복해서 보시거나 직전 영상을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격대는 3,430원의 가격대를 형성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유가가 상승했을 때 GS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상승해주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23년 하반기에 유가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을 때 GSA도 주가의 강한 상승폭을 보여줬다. 하지만 현재 구간은 어떻게 보면 베이스라인을 만들어주면서 재차 상승을 위한 그런 도모의 시기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가격 구간을 보게 되면 4,000원 구간의 매물대가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1차적인 저항 구간이 4,000원 구간에 나올 수 있다. 자, 그리고 4,000원 구간을 돌파를 해주면 이 4,300원 구간까지는 매물대가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차 상승폭을 보여줄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결국에 상승에 대한 포인트가 중요한 거죠. 제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 시기가 들어와줘야 이런 상승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러한 매집 시기는 바로 중국 경기 회복세가 가시화가 돼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최근에 제조업 경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유가가 100달러 갈까, 자, 이런 기사화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원유 관련된 종목들은 유가 100달러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사가 계속 나와준다면 향후 GS의 주가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GS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